몸이 자주 아프다는 건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피곤이 가시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거워지며 늘 어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따라붙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가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지면서 자신감마저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멀쩡히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은 금세 자책으로 이어지고 그 자책은 다시 몸을 더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잘 읽고 대처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늘 아프다는 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만성질환이나 면역 문제 혹은 생활 습관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두려워서 진단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나 전문의 상담을 통해 현재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원인을 알면 치료나 개선 방법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몸의 기본기를 다잡는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항상 아프다는 말 속에는 생활의 리듬이 무너져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제때 먹는 식사, 꾸준한 가벼운 운동은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니라 회복의 토대입니다. 특히 수면은 면역과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므로 가능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몸이 늘 아픈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공통점은 스트레스에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긴장은 몸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출구입니다. 산책, 명상, 취미활동, 일기쓰기 같은 작은 습관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면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프냐, 좀 더 강해져야 한다 같은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내 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쉬는 것이 당연하고 회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돌보는 시간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를 통해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늘 아픈 사람들은 점점 뭘 해내기가 힘들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성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10분 산책을 했다. 건강한 음식을 한 끼 챙겨 먹었다.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몸도 점차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을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몸이 자주 아픈 사람일수록 주변에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는 건 오히려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와 솔직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은 몸의 치유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회복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법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흔히 왜 나는 이 모양이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달리 보면 몸이 지금이라도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픔은 내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고 그 신호를 잘 듣고 대응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의 아픔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경고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몸이 늘 아프다는 건 단순한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의욕, 사회적 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나는 늘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체념 대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복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일상의 리듬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몸이 자주 아픈 사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늦잠을 자고 아프면 식사를 거르고 결국 생활이 점점 무너집니다. 하지만 몸이 약할수록 일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휴식을 취할지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감을 찾습니다. 특히 수면은 회복의 핵심입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몸이 자주 아픈 사람일수록 어차피 아프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똑같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곧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기름진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몸의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충분한 수분은 몸의 에너지를 조금씩 되살려줍니다. 완벽하게 식단을 관리하려 하기보다 오늘 한 끼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는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움직이는 게 두려워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통증은 오히려 심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산책, 집안일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조금씩 움직이면 근육이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완화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몸이 늘 아픈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우울감과 불안입니다. 통증 자체보다 언제 또 아플까라는 두려움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명상, 호흡법, 일기 쓰기 같은 방법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긴장으로 인한 신체 증상도 완화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몸을 돌보는 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면 자신이 무능력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프다는 건 결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용기와 힘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아픈 사람으로 규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픔은 그 일부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질 때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변과 연결되는 힘입니다. 아플 때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고립은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이해와 공감은 아픔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는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상담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요가나 명상 같은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각도로 돌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 방법을 함께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회복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픔은 분명 힘겹고 지치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오늘 조금 덜 아팠다면 어제보다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어제보다 10분 더 잘 잤다면 그것 또한 큰 성취입니다. 몸이 늘 아프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며 살아간다면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